자, 지금 이렇게 제가 소개했듯이요. 미국 경제가 지금 3.25%까지 올렸는데도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아우성들입니다. 아우성들이에요. 예? 4.5%까지는 아직도 그러니까 1.25%포인트나 더 인상을 해야 되는데, 예? 더 인상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아우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러 가지 경기 침체라든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물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의 용기를 계속 내가 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얘기한 정도예요. 근데 제가 무슨 4% 이상 연준이 금리 인상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제 했어요. 예? 제발 좀 자기 멋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석을 해가지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오늘 이제 중앙은행의 인재니까는 중앙은행의 목표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요, 미국 중앙은행하고 미국 중앙은행 연준하고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하고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미국 중앙은행에는 통화정책의 목표를 듀얼 맨데이트라고 표현합니다. 듀얼 맨데이트. 맨데이트라는 게 국민이 그러니까는 부여한 의무예요. 의무. 국민이 니네들은 이걸 하라고 이렇게 부여하는 의무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중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완전 고용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맥시멈 인플로이먼트입니다. 즉 뭐냐면 국가에 그러니까는 국가가 일자리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의무화시킨 이 고용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제가 소개했던 거지만요. 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그 대가로 그러니까 임금 소득을 받게 되죠. 그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존재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일자리는 생존에 그러니까 일자리는 필수 조건입니다. 일자리는요. 근데 그 일자리를 시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자본주의는 시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자리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이 안 될 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일자리 얻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국가가 책임지라 이거예요. 국가가. 이게 미국의 고용법입니다. 그 미국의 고용법을 담은 것이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준은 그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통화정책의 목표를 그러니까는 맥시멈 인플로이먼트 되어 있습니다. 물가 안정은 그 다음으로 되어 있어요. 프라이스 스타빌리티. 물가 안정은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는 이 고용 안정이 없지요. 예? 고용 안정을 국회에서 한번 민주당의 김경엽 의원 섞고 몇 사람이 그걸 이제 필요성을 얘기를 하니까는 조선일보 같은 데서 벌떼같이 일어나 가지고 아니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완전 고용을 구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고용을 구하게 되면 이제는 중앙은행한테 일자리까지 책임지래 뭐 이런 식의 막 기사를 써내고 앉았더라고요. 되게 무식한 짓들입니다. 무식한 짓들이에요. 그럼 미국 연준은 그럼 미국 연준은 뭐라는 얘기인 겁니까? 예? 미국 연준은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중앙은행의 목표와 역할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이 금융 안정을 좀 얘기를 하려면요.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서양 보수주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둥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해서 존 스튜어트 밀, 이 뭐 정치 사상가이자 철학가이자 경제 사상가이자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많은 업적을 낸 사람이죠. 존 스튜어트 밀의 제가 그 책에 이런 구절을 소개를 했잖아요. 한 사회가 생산한 생산물을 그러니까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제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의 최저 생계에 필요한 것을 먼저 떼어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를 그러니까는 능력에 따라서 배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신이 역할한 것에 비례해가지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최저 생계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이 최저 생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자리 그러니까는 그 제공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거 우리가 농업사회하고 달리 농업문명사회에서는요, 땅을 경작을 해가지고 자기 땅이 없어도 소작농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지만은 자본주의에서는 우리가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없으면 손가락을 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예? 그래서 실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산업문명사회에서는요. 자, 미국 연준이 완전고용을 그러니까는 제1의 목표로 설정한, 통화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이유는요,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미국이 대공황을 겪고 나서 미국의 현대 시스템은 다 그러니까 중요한 현대 시스템은 만들어집니다. 복지 시스템, 소위 최저임금제, 노사관계법, 그 다음에 은행법,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이 대공황과 사회보장법,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대공황을 계기로 해서 만들어져요. 미국의 현대사회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 당시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경기에 순환이 있게 되고, 경기가 그러니까는 좋았다가 침체했다가 불황에 빠지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경기가 불황에 빠질 경우에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일자리를 해결을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그 성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고용을 그러니까는 시장이 해결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의 일자리의 최종 책임자는 국가라는 이러한 인식이 그러니까는 이 부상을 합니다. 그래서 1946년에 고용법이 만들어져요. 이 고용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고용에 대한 국가 책임이에요. 국가 책임을 규정한 거야. 예? 소위 말 여기에 기초해서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은 국가, 그러니까 일자리 국가 보증제, 이런 개념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고용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 고용법에서 기업계라든가 자본계라든가 이런 보수파에서 이 의회를 그러니까 장악을 했었는데, 당시에, 예? 이걸로 뭐냐면 의무화는 그러니까 제거를 합니다. 의무화는, 이건 너무 강하다 해가지고요. 예? 근데 78년 그러니까 카터 행정부 때죠. 78년에 고용법이 완전고용법으로 바뀌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을 의무적인 성격을 보다 더 강화시킵니다. 이 법에, 고용법에 근거해가지고 연준의 그러니까는 이 완전고용 의무가 통화정책의 첫 번째 목표로 설정이 된 거예요. 예?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중앙은행의 그러니까 목표는 뭐가 되느냐.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요, 아주 그냥 그 기계적으로 나오는 말이 물가 안정이 이런 얘기합니다. 물가 안정은 화폐 가치 안정과 같은 말이니까. 그럼 제가 이제 그러면 이 중앙은행이 연준은 완전 고용을 그러니까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앙은행의 강력한 파워는 뭡니까요? 예?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힘이에요. 발권력.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힘이죠. 자, 중앙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봤을 때, 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자, 화폐 가치 안정을라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화폐 가치 안정, 지금 뭐냐, 물가 안정이라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물가 안정, 모든 국민이 원하는 거죠. 모든 국민이 원하는 건데, 원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물가 안정 이전에 일반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자신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노동자들은요, 물가 안정 이전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소득이 필요하잖아요. 소득이 없으면 물가가 안정돼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쓸 돈이 없는데. 예?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 돈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물가 안정은 그림의 떡이죠, 뭘. 돈도 없는데, 뭐 쓸 돈도 없는데. 예?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먼저요. 제일 1차적인 과제, 1차적인 하나의 이 조건이요. 그럼 중앙은행이 이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쓸 수 있는 돈을 그러니까 마련해주는 통화정책을 써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자본주의 속에서는 일자리를 가져야지만이 바로 뭐냐면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소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찍어내는 목표가 완전 고용을 설정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돈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배려인 것이다. 이런 배려인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공급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면은,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는 도움이 되는 거니까는 통화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 차원 속에서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돈을 만약에 공급하다 보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불가피한 게 있는데,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돈을 공급해도 많이 물가가 안 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이거는 최 교수가 물가가 그러니까는 뭐 100배로 올라도 괜찮다고 그랬다. 이런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예? 이 완전 고용을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물가 안정 이전에 일자리 확보가 더 우선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통화정책의 목표가 완전 고용으로 이 앞에 설정된 이유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든 거거든요. 예?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돈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돈을 공급하는 겁니다. 돈을 어떤 방법으로 공급할 것인가는 국가 재정을 지원해서 공급할 것인가 아니면 은행에다 더 공급할 것인가는 별개로 하더라도 돈을 더 공급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돈을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 물가가 오를 수 있는 거. 예? 근데 이 물가 오르는 걸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00배로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가지고 공급했을 때 그러니까는 물가는 굉장히 화폐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증가한다면은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그게 더 그러니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겠느냐. 이런 예를 이렇게 든 걸 가지고 말꼬리 잡아가지고 최 교수가 그러니까는 돈을 찍어가지고 물가를 그러니까는 100배로 올려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 했다고. 완전히 유치한 좀 장난 좀 그만 좀 합시다. 이거를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그러니까 딱 말꼬리만 딱 잡아가지고 기사 쓰니까는 그 조선일보 보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쟤한테 댓글을 가끔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측은해요. 네? 제가 그만큼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참 측은해요. 자, 이게 그럽니다. 한국은행은 딱 보게 되면요. 1조. 한국은행법 1조를 보게 되면요. 목적에 1조 1항이 물가 안정, 1조 2항이 금융 안정. 이게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자, 완전 고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헌법 32조 1항을 보게 되면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일할 권리를 가진다. 이게 일종의 국가가 일자리 보장제라고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 증진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돼 있잖아요. 헌법에요. 이게 헌법입니다. 헌법 3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뭐냐면 고용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국가의 일자리 책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 사람들은 최저임금제만 주목을 하는데 일할 권리, 즉 국가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헌법에 이렇게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이것을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헌법도 아니고 고용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경제학계가. 지금 뭐냐면 보수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본의 이익에 굉장히 충실하게 이렇게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안정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물가 안정은 두 번째로 구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뭐냐면 미국의 이제 하고 한국은행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은 둘 다 공통적이에요. 똑같은데
미국은 미국의 중앙은행은 완전 고용을 즉 고용 안정을 추가로 그러니까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것도 제1의 목표로. 한국은 은행은 그게 없다는 거. 이 차이가 미국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얘기인 겁니다.